투자에만 들어오면 사실 사람들은 시간을 쓸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나서 한마디로 치부해버리죠. 아, 운이 좋았네 라고. 근데 그 운이 좋다라는 말은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부자들은 지금도 그 시간을 돈을 위해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단순히 유튜브 몇 개 보고 신문 기사 몇 개 보고 시간을 전혀 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직접 만나본 그 부자들 중에 실제로 그 위기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가요? 거의 대부분이 위기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죠. 예. 유튜브에서도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재산대가 지금 같이 하는 분들 중에 많냐라고 했을 때 제가 50억에서 100억대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가장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고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신다. 뭐 1000억대는 또 이건 또 하늘이 내린 거예요. 또 달라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한 분 정도밖에 알고 있지 않고 그 전에 분들은 거의 재산대를 분포되는 재산대를 살펴보면 한 50억에서 100억대가 제일 많다. 그분의 특징은 굉장히 좀 겸손하다. 예,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부나 이런 걸 지키려고 오히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그 자산이 적은 분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많이 공부하세요. 예, 왜냐면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 성과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분해요. 이 재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 재산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멈춘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아, 나 이제 경제적 자유하고 끝! 어디 떠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한 이 부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큰 부를 위해 더 노력을 많이 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자산을 일구셨던가요? 뭐 굉장히 뭐 다양하죠. 뭐 주식, 뭐 부동산, 하다못해 뭐 코인으로 부를 이루었던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말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보통 약간 그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운이 좋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 코인으로 돈 벌었대. 근데 코인으로 돈 벌었대가 굉장히 비하의 용어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무시하시듯이 아, 코인으로 돈 벌었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코인으로 돈 번 친구 정말 노력 엄청나게 합니다. 그 친구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냥 하다가 너무 졸리면 이어폰을 음량을 제일 크게 켜놓고 잠이 들어요. 그냥 체결되는 소리에 깨려고. 뭐 그러니까 계속 잠을 못 자고 계속 24시간 막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코인이 또 24시간 도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네.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큰 돈을 버는데 거기서 엑시트 해가지고 강남에 되게 좋은 아파트 이번에 구입해서 그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이제 뭐 본인의 생계를 이제 투자로 하고 있는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은 와 진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나 나보다 훨씬 진짜 많이 노력하고 나는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완전히 생존이구나 뭐 이 정도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치부를 해보는 거죠. 아예 운이 좋네. 비트코인 했대?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친구는 시간을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재산대에 있는 분들은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여기에 썼기 때문에 거기에만 비례하는 이익을 얻은 건데 그것을 우리는 좀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썼다. 예, 시간을 안 쓰고 이룰 수 있는 건 망상뿐이잖아요. 시간 안 쓰고 막 그냥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기타 잘 치는데 기타나 잘 치면 좋겠다. 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되거든요. 왜냐면 기타 연습하는데 시간을 써야 기타를 잘 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시간을 써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상위의 개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부를 서울대 가는 게 인생의 목표야. 뭐 나는 100억 버는 게 목표야. 뭐 나는 기타 잘 치는 게 목표야. 나는 연예대상에서 무슨 대상을 받는 게 목표야. 이 목표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올라가면 분명히 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투자에만 들어오면 사실 사람들은 시간을 쓸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나서 한마디로 치부해버리죠. 아, 운이 좋았네 라고. 근데 그 운이 좋다라는 말은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부자들은 지금도 그 시간을 돈을 위해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나 이것도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쓰고 계세요? 단순히 유튜브 몇 개 보고 신문 기사 몇 개 보고 뭐 이런 거 사람들 몇 마디 뭐 이거 정보 몇 개 듣고 투자를 한다? 시간을 전혀 쓰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간을 쓰셔야 된다. 보통 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쵸. 정작 또 이렇게 재테크적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이렇게 확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감이나 이런 거를 좀 바로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싶기도 이 하고. 월급이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저 옛날에 출연료도 마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달이 개그 콘서트 매주 나가면 매주 출연료가 통장에 꽂혀요. 그럼 그 통장 보지도 않아요. 왜 돈이 알아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나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 안 하려고요. 거기 매몰된다라는 거예요. 이 월급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월급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여기도 못 그만둬. 왜냐? 이렇게 좋은 나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나의 노동에 대한 시간을 내가 중고에 대한 걸 봤는데 이걸 봤는데 또 집에 오면은 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고 힘들지. TV 보고 그냥 영상 재밌는 거 몇 개 보고 잔단 말이죠.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다른 걸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순환의 고리를 적절하게 좀 분배를 하셔라. 이 쉼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경제 공부도 저는 쉼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부분은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경제 공부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본인의 불을 들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저도 일에 매몰돼 있었잖아요. 저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큰 경제적 부를 이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막 연예대상에서 상 받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상 받았었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매몰되죠. 상까지 주네? 다음엔 최우수상 받아야지, 다음엔 대상 받아야지. 뭐 이런 계속 이런 노동으로서만 뭐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시기들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다가 완벽하게 2014년에 퇴출이 되고 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그때고. 근데 부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경험들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든 그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한번 그 벼랑 끝에서 시원하게 떨어져 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올라가니까요. 절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 잡고 있으면 지푸라기를 온 힘을 두고 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 월급이라는 게 계속 잡고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못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원하게 떨어져 보셔도 된다.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되는 시기다. 청춘이시고 청년이시라면 예, 저는 그 이야기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시장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예. 사실 경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낼 수 있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콘텐츠로도 사실 이렇게 충분히 이 노동의 가치를 또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도전해 보시고 단순히 남의 그 부를 그냥 배 아파서 운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시간을 써야 된다. 무조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화는 시간이다. 그냥 뭐 건강 관리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2008년도에 만약에 2009년도 제가 그 아이폰에 투자를 했다라면 아이폰 기계를 안 사고 그냥 삼성 옴니아 그 CF 안 찍고 아이폰을 알아보고 아이폰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큰 부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선택을 뭘 했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저는 옴니아2 CF를 찍었고 한쪽에서는 아이폰을 알아보고 애플 주식을 샀었더라면 물론 이때는 미국 주식 사기는 그렇게 쉬운 시절은 아니었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 주식을 하나씩 산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겐 시간은 공평했다. 근데 시간을 이쪽에서는 주식을 사는 데 썼고 이쪽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배 채우고 이뇨작용 벌어져서 화장실 가는 데 바빴다. 네. 이뇨작용 엄청나요. 스타벅스 커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소변으로 다 나간단 말이죠. 저 화장실 엄청 갔다 오잖아요, 방금도. 네, 스타벅스 커피 먹고 왔어요. 결국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도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저는 청년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너나이님한테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요? 네, 신사임당에 나오신 그 영상 제가 한 4-5번 봤는데 저는 그게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저의 이 자산을 가꾸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저 역시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를 진짜 솔직하게 해요. 예, 정말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많이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산 증가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한계를 느끼고 맞아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뭐 집 하나 살 수 있겠어? 이런 좀 체념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죠. 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리가 뭐 이제 높았죠. 예금 네. 들면은 15% 20%막 이렇게 줬어요. 25% 적금만 잘해도 맞아요. 괜찮았죠. 정기 적금만 해도 그렇게 됐어요. 15% 20%.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고 저 때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2004년도 제가 데뷔니까 2004년도 2005년 뭐 이때 금리가 4.5%였어요. 4.5%.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도 그랬어요. 사다리 끊겼다고.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사다리 끊겨. 야, 어떻게 이자가 1억인데 4.5% 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제 끝났어. 우리 세대는 끝났어. 80년대 80, 90은 끝이야. 뭐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15%에서 25% 받을 때랑 또 4.5% 받을 때 완전 다르잖아요. 자, 지금부터 다시 시계를 돌려보죠. 지금 4.5% 정기적금 특판하면 안 할 겁니까? 다 해요. 다 맞아. 줄 서죠. 날라갑니다. 어디가 정기적금 들어가? 뭐 다 합니다. 왜냐? 지금 4.5%도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다리가 끊겼다고 생각했던 이 금리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저희는 또 아버지 세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강남에 왜 땅 안 사셨어요? 강남에 좀 뭐 아파트 하나 압구정도에 현대 아파트 사시지. 그때 8천만 원 할 때 왜 안 사셨어요? 그때 짜장면 가격 600원일 때 그때 왜 안 사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물가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 때는 우리 됐어. 이제 우리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21 났고 우리 자식이 이제 25 됐어. 나 한 60, 70 됐겠죠. 그 친구랑 자식한테 그 친구라도 준 거지만 그 자녀는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어? 이더리움 안 사고 뭐 했어? 뭐 블록체인 투자했었어야지. 그럼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 사다리가 끊긴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거기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는 충분한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사다리가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럼 지금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이때 이 시간을 써야지 우리는 이 눈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현대아파트,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안 사고 뭐 해서 반포 1주공단지 샀었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번 지금 뭐가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있고 자율주행이 분명 올 거고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기회가 생기고 바이오 쪽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막 크리스퍼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벨 화학상 받았거든요. 그 회사도 있어요, 미국에.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라든가 뭐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분명히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자율주행되면 혁명이 일어날 텐데요. 그런 상황들. 그럼 그런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아닌가? 청년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어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즐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제로 만드시면 돼요. 그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셔라. 그리고 투자를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데 주변에서 특히 그래요. 투자를 굉장히 쉽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투자는 재테크라는 말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직업이 돼야 돼요. 그냥 그냥 나의 인생. 그렇게 가볍게 다가가서는 절대 성공 못 해요. 예.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놓게, 뭐 예를 들어 연봉 1억이라는 가치를 세워서 이게 목표라면 최소한 투자로 1억을 벌겠다는 거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연봉 1억을 받겠다는 건 충분히 시간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미 또 그 연봉 1억을 받기 위해서 몇십 년간 학교를 다니고 그렇죠. 수업으로 자격증 성적 따고, 올리고 네. 영어 배우고 했었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시간을 쓰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투자로 1억 벌려고 해는 그 시간을 안 씁니다. 이거 쉽게 되는 줄 알아요. 네. 돈을 벌지 마 이런 생각하고. 물론 맞죠. 근데 넌 돈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먼저 만들어야 이 돈을 만들기 쉬운데 눈덩이 크게 해서 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1억을 만들기까지도 똑같이 시간을 같이 써야 되는데 안 쓴다. 쉽게 가는 줄 안다. 쉽게 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투자해보셔서.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사다리 끊기지 않았다. 사다리를 여러분 잡아가시는 거다. 앞으로 더 많은 사다리가 더 빨라집니다. 산업혁명 일어나는 그 기간 보십시오.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이제 다가올. 점점 시간은 줄어들고 더 빨라지고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바이오 이쪽은 난리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눈여겨서 지금부터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정답 아닐까요? 시간을 쓰십시오. 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으시지만 또 그 그렇죠. 돈을 불리기 위해서도 시간을 그만큼 또 더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또 사다리를 탈 수 있고 또 사다리가 탈 수 있다라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라디오 스타처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황현이가 내리는 그 부자의 정의란? 뭐 말씀드렸던 거에 다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 운이 아니다. 네, 운이 아니다. 운이 아니라 시간이다. 네. 부자는 결국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예, 결국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만난 거죠. 예, 결국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셔야 된다. 뭐 거기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남 군대 빨리 끝나잖아요. 예. 남의 아이 빨리 크고. 예, 남의 빨리 크고 그거는 잘 생각해보면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들은 죽을 맛이에요. 예, 애 키워보셔서 아시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네. 제일 어려운 일이 애 키우는 거예요. 그 남자들한테 군대 어땠냐고 물어보죠. 진짜 쌍욕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군대 한 번 더 갔다 와. 이거 최고 양목이란 말이죠. 근데 너 벌써 제대해? 이러면 열받잖아요. 애가 벌써 이렇게 컸으면 하나 더 낳아야지. 진짜 하나 더 낳아야지. 그래. 와 요즘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하나 더 낳아야지. 근데 그거 되게 쉽게 얘기한다. 왜냐? 아니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과정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부자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에 대한 공부 많이 하고 훨씬 많이 읽고 훨씬 많이 보고 훨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배아파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탐구해보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이 부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